60세 이후에 잘못 고른 과일 한 조각이 위산 역류와 혈당 급등을 동시에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30년간 노년층 영양학과 만성질환 관리를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과일 하나만 바꿔도 몸의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걸 목격했어요.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치아와 잇몸도 약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과일을 계속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간식으로 바나나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의 강한 산성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분이 급격히 증가해서 혈당을 폭등시키죠. 그 결과 속쓰림이 생기고 점심 무렵에는 혈당이 급락하면서 어지럼증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잘못된 과일 선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체리에 들어있는 자연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석류의 폴리페놀은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세요. 과일은 다 똑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심지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과일이니까 괜찮다며 제한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과일을 먹는 방식이에요. 주스로 갈아서 마시거나 공복에 드시거나 한 번에 여러 종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방식은 과일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극대화시켜버려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일 선택과 섭취 방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올바른 선택은 노화를 늦춰줘요. 오늘은 이런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릴 거예요. 60세 이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과일 4가지와 매일 꼭 먹어야 할 과일 4가지를 딱 잘라 정리하겠습니다. 각각의 과일이 왜 좋은지, 왜 나쁜지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드시고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까지 실용적인 방법도 모두 담았습니다. 더 이상 과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 가세요. 평소 자주 드시는 과일을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 두세요. 혹시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피해야 할 목록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보시면서 지금 당장 바꿀 한 가지를 함께 고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과일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저희 이모부 박진만 72세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간식으로 바나나를 챙기는데 점심 무렵이면 속이 쓰리고 다리가 휘청거린다는 거였죠. 처음엔 뭔가 심각한 질병이 아닐까 걱정하셨대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드시던 그 과일들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렌지 주스부터 문제였어요. 오렌지를 갈아서 마시면 당분은 농축되고 식이섬유는 사라져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강한 산성 때문에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요. 이모부는 3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고 단순당이 늘어나거든요. 갈색 반점이 많은 바나나를 하루에 2개씩 드시니까 혈당이 급등했다가 2시간 뒤에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포도와 파인애플을 잠시 쉬고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저녁에는 석류 씨 반 컵을 추가해 보시라고 했고요.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런 차이가 날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아보카도는 당분은 적고 좋은 지방이 많아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을 도와준다고요. 무엇보다 섭취 타이밍도 바꿔드렸어요.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다른 음식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 변동이 완만해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를 주시더니 속쓰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뒤에는 오후 피로감까지 많이 개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모부 본인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 차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 혈당 수치가 경계선이었는데 한 달 뒤 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뭔가 특별한 걸 하셨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과일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당분이라도 과일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예를 들어 식이섬유나 항산화 물질, 미네랄 등이 당분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췌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 선택이 더욱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도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선택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과일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어떤 과일이 해를 끼치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 하나만 기억하셔도 일주일 뒤 박진만 72세님처럼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매일 먹어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첫 번째 과일, 바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 흡수가 빨라지고 오후 졸림과 변비를 부를 수 있어요. 특히 갈색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거의 없고 단순당만 가득해요. 바나나의 문제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60에서 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고연령층에서 익은 바나나 섭취가 혈당 변동과 인슐린 반응을 키웠다는 보고도 있어요. 실제로 김영호 68세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걸 고구마 반개로 바꾸신 뒤 속 더부룩함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바나나의 과당이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불편함을 주었던 거죠.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고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 과잉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드시고 싶다면 매일 섭취는 피하시고 먹더라도 반개 이내로 제한하세요. 갈색 반점이 많을수록 혈당 상승이 빠르니까 되도록 덜 익은 것을 선택하시고요. 오전에 졸림이 심한 날 혹시 바나나를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야 할 두 번째 과일은 오렌지예요. 오렌지는 산도가 높아서 치아와 위 점막에 부담을 주고 일부 약과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오렌지의 pH는 3.3에서 4.2 정도로 상당히 산성이 강해요. 감귤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치아 범랑질이 마모되고 약물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귤류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최은주 70세님은 매일 오렌지를 드시다가 이가 시리고 잇몸이 부어서 고생하셨어요. 오렌지 대신 빨간 파프리카로 바꾸신 뒤 이 시림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오렌지만큼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렌지를 드시고 싶다면 매일이 아니라 가끔만, 그리고 통째로 소량만 드세요. 주스 형태는 당분이 농축되고 산도가 더 강해지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이나 지질관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오렌지를 드실 때 주스로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피해야 할 세 번째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은 강한 산도와 당도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혈당을 급등시킬 수 있어요. 파인애플의 pH는 3.2에서 4.0 정도로 매우 산성이 강하고 당분도 상당히 높아요. 위산 역류 유발률과 당화 지표 악화가 파인애플 섭취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문대식 67세님은 간식으로 파인애플을 자주 드셨는데 파인애플을 끊으신 뒤 속쓰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파인애플을 드시고 싶다면 공복은 피하시고 식후에 2-3 조각 이내로만 드세요.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이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파인애플은 보통 공복에 드셨나요? 식후에 드셨나요? 피해야 할 네 번째는 포도예요. 포도는 당 밀도가 높고 껍질째 과다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커져요. 포도 한 알의 당분은 생각보다 높아서 10알만 먹어도 각설탕 1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돼요. 고당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체지방과 혈당 변동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미라 69세님은 밤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다가 체리 한 줌으로 바꾸신 뒤 야식 욕구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포도는 당분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둘 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특히 건포도나 말린 포도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포도를 드시려면 소량만 그리고 식사와 함께만 드세요. 한 번에 열알 이내로 제한하시고 말린 포도는 당 농축식품이니까 피하세요. 포도를 한 번에 몇 알까지 드시나요? 이제 매일 먹어야 할 좋은 과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당분은 낮고 칼륨, 마그네슘, 루테인 등이 풍부하며 흡수에 유리한 지방을 함께 제공해요.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단일 불포화 지방 섭취가 혈관 지표와 인지 기능에 이롭다는 연구 자료도 많이 있어요. 오정자 73세님은 아보카도 반 개를 아침에 추가하신 뒤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줬기 때문이에요.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통곡물 빵이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좋고요. 다만 칼로리가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양 조절은 하셔야 해요. 아침 빵 위에 올려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먹어야 할 두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뇌와 혈관을 보호해줘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돼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줘요. 규칙적인 블루베리 섭취가 기억 지표와 혈당 민감도 개선에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박성호 70세님은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8주간 드시고 나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다고 하셨어요. 특히 단어 기억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가당 제품은 블루베리의 장점을 상쇄시키니까 피하세요. 집에 냉동 블루베리를 비축해두고 계신가요? 매일 먹어야 할 세 번째는 체리예요. 체리는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이 관절과 수면에 도움을 줘요. 특히 신맛이 나는 체리에 이런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체리 섭취가 요산 지표와 수면 효율을 개선했다는 임상 보고도 있어요. 체리의 자연 멜라토닌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안토시아닌이 관절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이수진 68세님은 저녁에 체리 한 줌을 드시기 시작한 뒤 밤중에 자주 깨는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잠들기도 쉬워지고 깊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리는 저녁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해요. 제철이 아닐 때는 무가당 냉동 체리나 신맛 체리 주스를 소량 드시면 돼요. 시럽으로 코팅된 통조림 체리는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피하세요. 밤에 뒤척임이 있으시다면 체리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먹어야 할 네 번째는 석류예요. 석류는 혈관 탄력과 활력을 돕는 폴리페놀과 씨앗의 미세 영양소가 풍부해요. 석류의 폴리페놀 함량은 다른 과일들보다 훨씬 높아요. 석류 섭취가 혈류 지표와 기억 점수 개선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자료도 있어요. 특히 석류 씨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돼요. 장은아 72세님은 아침에 석류 씨 반 컵을 6주간 드시고 나서 걷기 속도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석류는 씨 반 컵 또는 순수 주스를 소량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돼요. 가당 농축액은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피하시고요. 석류 손질이 번거로우시다면 씨만 파는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이런 과일들을 실제로 어떻게 장보고 보관하고 드셔야 하는지 자세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과일 섭취 실천법을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씹어서 먹어야 혈당이 완만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돼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한 개를 그냥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폭등해요. 게다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착즙기나 믹서기로 스무디를 만들 때도 꿀이나 요거트 시럽을 추가하지 마세요. 과일 자체의 당분만으로도 충분해요. 만약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물 1컵과 통과일 소량으로 대체해보세요. 씹는 과정에서 타액이 분비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뇌에서 포만감 신호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통째로 먹으면 더 만족스럽고 혈당 변동도 적어요.
아침에 주스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통과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단독으로 간식으로 드시는 것보다 당 흡수가 느려져요. 공복에 파인애플이나 감귤류를 드시면 위산과 만나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밥반 공기를 줄이고 그 자리에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 칼로리는 비슷하면서도 항산화 성분은 늘리고 혈당 변동은 줄일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음식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조절해 주거든요. 과일을 보통 언제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주 7컵 규칙이에요. 하루 한 컵 기준으로 일주일 총량을 관리하면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컵은 200ml 기준이고 과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이 정도 양이면 적당해요. 문제는 두 과일 이상을 한 번에 큰 접시로 먹는 거예요. 과일 샐러드 한 그릇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작은 유리컵을 과일 전용 계량컵으로 지정해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한 컵, 체리 15알, 아보카도 반 개, 석류 씨 반 컵을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주 7컵 규칙을 지킬 수 있어요. 집에 계량 가능한 작은 컵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익힘과 숙성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바나나처럼 익을수록 당분이 급증하는 과일은 조절이 필요해요.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는 저항성 전분이 많지만 갈색 반점이 생기면 대부분 단순당으로 바뀌어요. 갈변된 과일은 소량이라도 주의하세요. 보기에는 달콤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혈당에는 악영향을 미쳐요. 덜 익은 과일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숙성시키시고 먹을 때는 평소보다 절반만 드세요. 사과나 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익어서 물러진 것보다는 아삭한 것이 당분도 적고 식이섬유도 많아요. 갈색 반점이 있는 과일을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보관과 안전이에요. 빛과 열, 공기는 과일의 영양 손실과 신선도 저하의 주범입니다. 깎아둔 과일은 24시간 안에 드셔야 해요. 석류와 블루베리는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체리는 구입 후 재빨리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하세요. 아보카도는 덜 익은 것을 사서 실온에서 익힌 다음 냉장고에 넣으세요. 과일을 미리 깎아두고 싶으시다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세요. 산화를 방지해서 색깔도 유지되고 비타민C 손실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냉장고 과일칸에 소분통이 준비되어 있나요? 여섯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거예요. 감귤류와 파인애플은 일부 약물과 충돌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약 섭취 전후 2시간은 산도가 높은 과일을 피하는 게 안전해요. 감귤류의 성분이 약물의 흡수나 대사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 복용 시간표 옆에 과일 금지 시간을 표시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약을 드신다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오렌지나 자몽을 피하는 식으로요. 약 드시는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개인 맞춤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대체 리스트를 마련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과일을 무작정 끊지 말고 더 건강한 과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없이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포도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반 개, 오렌지 대신 빨간 파프리카로 교체해보세요. 단맛이 그리우시다면 체리나 석류로 대체하시면 돼요. 말린 과일이나 시럽에 절인 통조림 과일은 상시 제외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과일이 아니라 과자에 가까워요. 가장 끊기 어려운 과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맞춤 대체안을 제안해 드릴게요. 여덟 번째는 예산과 접근성을 고려한 구매법이에요. 냉동 블루베리와 체리는 가성비가 좋고 영양 손실도 적어요. 제철 과일을 대량 구매해서 손질 후 냉동하는 것도 경제적이고요. 가당 냉동 제품은 피하시고 무가당 제품만 선택하세요. 제철에 대량 구매 후 소분 냉동하시고 일주일치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더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수 있어요. 특히 석류씨나 냉동 베리류는 온라인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주 1회 장 보신다면 어느 요일이 가장 편하신지 생각해 보시고 그때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 이제 마무리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를 매일 챙기는 거였어요. 과일이니까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간식으로 바나나 한두 개,
저녁에 포도 한 송이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패턴이 30년, 40년 지속되면서 서서히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과일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보카도, 블루베리, 체리, 석류를 정량으로 정해진 시간에 챙기는 거예요. 여기에 적절한 보관법과 섭취 타이밍까지 고려하면 완벽한 과일 식단이 완성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 블루베리는 한 컵, 체리는 10알에서 15알, 석류는 씨 반 컵이에요. 이 네 가지를 하루에 나눠서 드시면 충분해요. 모든 걸 다 드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 선택해서 돌려가며 드시면 돼요. 잘못된 과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당분 과일을 계속 드시면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마다 무기력감과 졸음이 찾아와요. 강한 산성 과일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죠. 그 결과 소화불량이 생기고 혈당 변동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활동량까지 줄어들게 되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특히 당뇨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시더라고요.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기억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죠. 체리의 자연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석류의 폴리페놀은 혈류를 개선해서 전체적인 활력을 높여줘요. 이런 변화들이 며칠 안에 시작되고 몇 주 안에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박진만 72세님처럼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줄어들고 2주 만에 오후 피로감이 개선되고 한 달 만에 혈당 수치까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변화가 5년, 10년 누적되면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맞게 될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 반 개를 통곡물 빵 한 조각과 함께 드시고 점심 후에는 블루베리 한 컵, 저녁에는 체리 한 줌 또는 석류 씨 반 컵을 준비해 두세요. 이 작은 바꿈이 일주일 뒤 오후의 피로와 속쓰림을 눈에 띄게 줄일 거예요. 처음에는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높은 당분에 익숙해져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적응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바나나나 포도가 너무 달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미각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신호예요. 보관할 때는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익힌 다음 냉장고에, 블루베리와 체리는 냉동실에, 석류씨는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면 매일 고민할 필요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과일 드시는 시간도 정해두세요. 아보카도는 아침 식사와 함께, 블루베리는 점심 후 간식으로, 체리나 석류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당 변동도 적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가족분들께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요. 함께 마트에 가서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과일을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해요.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과일 섭취에 대해 상담받아 보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과 찰떡궁합인 식품 조합과 반대로 함께 먹으면 역효과가 나는 조합까지 식단표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와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는지, 아보카도와 어떤 채소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이에요. 또 과일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을 때 주의해야 할 과일들, 계절별로 가장 좋은 과일 선택법, 그리고 여행이나 외식할 때 과일을 어떻게 관리할지 같은 내용도 다룰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과일을 가장 먼저 바꾸실 건가요? 바나나를 아보카도로 바꾸실 건지, 오렌지 주스를 블루베리로 바꾸실 건지, 아니면 포도를 체리로 바꾸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내일 계획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선택이 한 달 뒤 큰 건강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